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우리는 매일 열심히 살아가고 있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고 해야 할 일을 하고 사람을 만나고 하루를 마무리합니다. 그런데 문득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나는 지금 왜 이렇게 살고 있는 걸까? 지금의 이 삶은 정말 내가 선택한 삶일까? 오늘은 2400년 전 한 철학자가 던진 질문을 통해 우리의 삶을 조용히 돌아보려 합니다. 이 질문은 오래되었지만 조금도 낡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나이가 들수록 더 또렷하게 들리는 질문입니다. 이 이야기를 남긴 사람은 서양 철학의 기초를 세운 플라톤입니다. 그는 인간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무엇이 옳은 삶인지, 그리고 인간의 영혼은 무엇을 향해야 하는지를 평생 고민했던 사상가였습니다. 플라톤은 스승인 소크라테스의 죽음을 목격하며 깊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평생에 걸쳐 스승이 던진 질문들을 기록하고 발전시키며 후대에 전하는 일에 몰두했습니다. 플라톤이 남긴 수많은 저작 중에서도 특히 국가와 향연, 파이돈 같은 대화편들은 지금까지도 철학의 고전으로 읽히고 있습니다. 그가 남긴 이야기들은 단순한 철학 이론이 아니라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에 대한 진지한 물음이었습니다. 검토되지 않은 삶은 살 가치가 없다. 이 말은 책상 앞에서 나온 문장이 아닙니다. 조용한 서재에서 여유로운 강의실에서 만들어진 말도 아닙니다. 이 말은 사형을 선고받고 죽음을 며칠 앞둔 한 노인이 남긴 말입니다. 그 노인의 이름은 소크라테스입니다. 그는 살 수 있었습니다. 자신의 사상을 철회하고 더 이상 질문하지 않겠다고 말하면 그는 살아남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왜였을까요? 그는 질문을 멈춘 삶은 더 이상 삶이 아니라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숨은 쉬고 있을지 몰라도 생각하지 않는 삶은 이미 죽은 것과 다르지 않다고 그는 생각했습니다. 오늘을 사는 우리는 묻지 않습니다. 바쁘기 때문에 묻지 않고 익숙하기 때문에 묻지 않으며 이제 와서 무슨 소용이 있느냐며 질문을 미룹니다. 하지만 플라톤은 우리에게 조용히 묻습니다. 지금까지 살아온 삶을 당신은 스스로에게 설명해 본 적이 있는가 하고 말입니다. 플라톤이 말한 검토란 무엇일까요? 그것은 남을 평가하는 일이 아닙니다. 누가 옳았는지, 누가 틀렸는지를 가르는 일도 아닙니다. 또한 검토란 과거를 후회하는 일도 아닙니다. 그때 왜 그랬을까? 그 선택만 아니었더라면 어땠을까? 이런 자책은 우리를 괴롭힐 뿐 삶을 바로 세우지는 못합니다. 플라톤이 말한 검토란 자기 자신에게 이유를 묻는 일입니다. 나는 왜 이렇게 생각해 왔는가? 나는 무엇을 중요하다고 여기며 살아왔는가? 지금의 이 삶은 정말 내가 원하던 모습이었는가? 이 질문에는 정답이 없어도 괜찮습니다. 중요한 것은 답을 잘 찾는 것이 아니라 질문을 피하지 않는 태도입니다. 검토되지 않은 삶이란 실패한 삶도 아니고 잘못된 삶도 아닙니다. 그저 생각 없이 흘러간 삶을 말합니다. 남들이 다 그렇게 하니까 따라간 삶, 익숙하니까 계속 반복한 삶, 한 번도 멈춰서서 이유를 묻지 않은 삶입니다. 우리는 흔히 이렇게 말합니다. 다 그렇게 사는 거야? 하지만 플라톤은 묻습니다. 모두가 그렇게 산다는 이유만으로 그 삶이 정말 옳다고 말할 수 있는가 하고 말입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성실하고 책임을 다한 살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플라톤은 그런 삶을 살아는 있지만 깨어있지는 않은 상태라고 말합니다. 사람들은 말합니다. 젊을 때나 철학을 하지. 이 나이에 무슨 질문이냐고 말입니다. 그러나 플라톤은 정반대로 말합니다. 질문은 나이가 들수록 더 중요해진다고 말입니다. 젊을 때의 질문은 대개 무엇을 가질 것인가에 관한 질문입니다. 어떤 직업을 가질 것인가? 어떤 성공을 이룰 것인가? 어떤 사람으로 보일 것인가를 묻습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수록 질문은 달라집니다. 나는 무엇을 위해 버텨왔는가? 무엇이 나를 여기까지 오게 했는가? 이제 무엇을 내려놓아도 되는가를 묻게 됩니다. 플라톤에게 늙음은 쇠퇴가 아닙니다. 욕망이 잠잠해지고 영혼의 목소리가 들리기 시작하는 시기입니다. 그래서 이 나이의 질문은 늦은 질문이 아닙니다. 오히려 가장 적절한 질문입니다.
플라톤은 철학이란 죽음을 연습하는 일이라고 말합니다. 이 말은 죽음을 기다리라는 뜻이 아닙니다. 죽음을 생각해보라는 뜻입니다. 죽음을 생각하면 가짜로 중요해 보이던 것들이 하나씩 떨어져 나갑니다. 체면, 비교, 인정받고 싶은 욕망, 남의 시선 같은 것들입니다. 이것들이 사라지고 나면 질문은 아주 단순해집니다. 나는 어떤 사람으로 기억되고 싶은가라는 질문만 남습니다. 검토된 삶이란 완벽한 삶이 아닙니다. 후회 없는 삶도 아닙니다. 다만 마지막 순간에 자기 자신을 피하지 않아도 되는 삶입니다. 플라톤은 말합니다. 검토는 거창할 필요가 없다고 말입니다. 오늘 단 하나의 질문이면 충분합니다. 오늘 하루를 돌아보며 이렇게만 물어보십시오. 오늘의 선택은 습관이었는가? 아니면 나의 판단이었는가? 이 질문을 매일 던질 수 있다면 그 삶은 더 이상 검토되지 않은 삶이 아닙니다. 소크라테스는 죽음 앞에서도 질문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살 수 있었지만 생각하지 않는 삶으로는 살고 싶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플라톤은 그 모습을 보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검토되지 않은 삶은 살 가치가 없다고 말입니다. 이 말은 우리를 비난하기 위한 말이 아닙니다. 지금이라도 자기 삶의 주인이 되라는 초대입니다. 오늘 당신은 어떤 질문을 자기 자신에게 던지시겠습니까? 플라톤은 이렇게 말합니다. 가장 위험한 무지는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가 아니라 이미 다 안다고 믿는 마음이라고. 이 말은 젊은 사람보다 인생을 오래 살아온 사람에게 더 깊이 다가옵니다. 우리는 너무 많은 것을 겪어왔기 때문입니다. 사람을 겪었고, 일을 겪었고, 성공과 실패를 겪었습니다. 그래서 어느 순간부터 우리는 말하기 시작합니다. 이건 내가 안다. 이건 내가 겪어봤다. 이건 틀릴 리 없다. 확신은 경험에서 나옵니다. 경험은 분명 존중받아야 합니다. 하지만 플라톤은 그 확신을 그대로 붙잡지 말고 한번 멈춰서서 바라보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그 확신이 지식이 아니라 성장을 멈추게 하는 지점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확신하는 순간 더 이상 보지 않습니다. 더 이상 듣지 않습니다. 더 이상 묻지 않습니다. 이미 답을 가지고 있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플라톤이 보기에 이것이 가장 위험한 상태입니다. 모르는 사람은 배울 수 있지만 안다고 믿는 사람은 아무것도 배우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흔히 모르는 사람을 무시합니다. 하지만 플라톤은 오히려 확신하는 사람을 경계했습니다. 확신은 틀릴 수 있지만 확신에 빠진 사람은 자신이 틀릴 가능성 자체를 닫아버리기 때문입니다. 그 사람에게는 더 이상 질문이 남아있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사람은 왜 이렇게 안다고 믿고 싶어 할까요? 플라톤의 대답은 단순합니다. 틀리는 것이 무서워서가 아니라 틀렸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이 더 두렵기 때문입니다. 인정하는 순간 지금까지의 선택이 흔들리고 내가 살아온 방식 전체가 의심받는 것처럼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그 순간을 견디기 어려워합니다. 내가 옳다고 믿고 살아온 시간들, 내가 지켜온 판단과 결정들이 모두 다시 질문받는 것 같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람은 차라리 틀린 확신을 붙잡습니다. 그 편이 마음이 훨씬 편하기 때문입니다. 플라톤은 말합니다. 인간은 진실을 싫어하지 않는다고. 다만 진실이 불편할 뿐이라고. 진실은 언제나 우리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지금까지의 너는 정말 옳았는가? 이 질문은 누구에게나 무겁습니다. 특히 인생을 오래 살아온 사람에게는 더 무겁게 다가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질문을 피하기 위해 확신을 만듭니다. 나는 안다. 나는 옳다. 나는 틀릴 리 없다. 하지만 플라톤이 보기에 이 말들은 지식이 아니라 방어입니다. 진실로부터 자신을 지키기 위한 말입니다. 플라톤은 철학이란 무엇이냐는 질문에 이렇게 답합니다. 철학은 더 많이 아는 일이 아니라 내가 모른다는 사실을 정확히 아는 일이라고. 그래서 철학자는 언제나 확신 앞에서 멈춥니다. 그리고 스스로에게 묻습니다. 혹시 내가 모르는 것은 아닐까? 이 질문 하나가 사람을 겸손하게 만들고 사람을 계속 살아있게 만듭니다. 플라톤은 인간의 영혼을 이성, 기계, 욕망으로 나누었습니다. 이성은 묻고 싶어하고 기계는 지키고 싶어하며
욕망은 갖고 싶어 합니다. 확신은 대부분 이성에서 나오지 않습니다. 자존심과 체면, 그리고 지금까지 버텨온 나 자신을 지키려는 기계에서 나옵니다. 그래서 확신은 논리로 말하지 않고 자존심으로 말합니다. 플라톤은 이성이 침묵하고 기계가 말하기 시작할 때 인간은 더 이상 배우지 못한다고 말합니다. 우리는 나이가 들수록 기계가 강해집니다. 버텨왔고 참아왔고 지켜왔기 때문입니다. 그 자체로 충분히 존중받아야 합니다. 하지만 플라톤은 여기에 한 가지를 덧붙입니다. 기계가 강해질수록 이성은 더 자주 자리를 내주어야 한다고. 그래야 인간이 굳지 않는다고 말입니다. 플라톤이 두려워한 인간은 무식한 인간이 아니었습니다. 배우기를 멈춘 인간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가장 위험한 무지를 이렇게 정의했습니다. 나는 이미 안다. 이 말이 나오는 순간 인간은 멈춘다고 말입니다. 플라톤은 우리에게 지식을 버리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경험을 내려놓으라고도 말하지 않습니다. 다만 그 위에 질문을 올려두라고 말합니다. 이 경험이 항상 옳은가? 이 생각이 지금도 맞는가? 이 질문을 잃지 않는 사람을 플라톤은 진짜 철학자라고 불렀습니다. 철학자는 답을 가진 사람이 아니라 질문을 포기하지 않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말을 남기며 플라톤은 우리에게 조용히 묻습니다. 당신이 가장 확신하고 있는 그 생각은 정말로 진실입니까? 아니면 지금의 당신을 지켜주고 있는 하나의 믿음일 뿐입니까? 이 질문 앞에서 잠시라도 멈출 수 있다면 플라톤은 말합니다. 그 사람은 아직 배우고 있는 사람이라고. 우리는 평생 싸우며 살아옵니다. 젊을 때는 남보다 앞서기 위해 싸웠고, 중년에는 책임을 지기 위해 싸웠으며, 지금 이 나이에는 그저 무너지지 않기 위해 싸웁니다. 이기기 위한 싸움, 지키기 위한 싸움, 그리고 버티기 위한 싸움. 삶의 단계마다 싸움의 이름은 달라졌지만 싸움이 멈춘 적은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플라톤은 이 모든 싸움을 바라보며 전혀 다른 질문을 던집니다. 당신은 지금 누구와 싸우고 있느냐고. 그는 말합니다. 가장 위대한 승리는 남을 이기는 승리가 아니라 자기 자신을 이기는 승리라고. 이 말은 착하게 살라는 도덕적 훈계가 아닙니다. 인간이 왜 평생 흔들리며 살아갈 수밖에 없는지를 꿰뚫어 본 통찰입니다. 플라톤에 따르면 인간의 마음은 하나가 아닙니다. 우리는 생각하는 이성, 자존심과 분노의 기계, 그리고 욕망이라는 세 힘이 한 몸 안에 공존하는 존재입니다. 이성은 옳고 그름을 판단하고, 기계는 그 판단을 밀어붙일 힘을 주며, 욕망은 편안함과 쾌락을 원합니다. 문제는 이 세 가지가 늘 같은 방향을 보지 않는다는 데 있습니다. 이성은 말합니다. 지금은 몸을 돌봐야 할 때라고. 욕망은 속삭입니다. 오늘은 쉬어도 괜찮지 않느냐고. 기계는 또 다른 목소리를 냅니다. 여기서 무너지면 안 되지 않느냐고. 우리는 이 싸움을 매일 겪습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날 욕망이 이깁니다. 그래서 우리는 알면서도 하지 못했다는 말을 평생 반복합니다. 플라톤은 이것을 자기 자신에게 패배한 상태라고 말합니다. 남에게 지는 것은 잠깐의 실패일 수 있지만 자기 자신에게 지는 것은 삶의 방향을 잃는 일이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자기 자신에게 계속 지는 사람은 결국 스스로를 믿지 못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결심해도 지킬 수 없을 것 같고 약속해도 말뿐일 것 같아지며 결국 자기 자신을 포기하게 됩니다. 이것이 플라톤이 말한 가장 큰 비극입니다. 플라톤이 말한 정의로운 인간이란 욕망이 없는 사람이 아닙니다. 각 부분이 자기 자리에 있는 사람입니다. 욕망은 뒤에 앉고 이성은 방향을 잡으며 기계는 그 방향을 지켜내는 상태. 자기 자신을 이긴다는 것은 욕망을 없애는 일이 아니라 욕망이 주인이 되지 않도록 자리를 정해주는 일입니다. 이 나이에 이런 이야기가 무슨 의미가 있느냐고 묻는 분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플라톤은 오히려 지금이 가장 중요한 때라고 말했을 것입니다. 젊을 때의 자기 통제가 미래를 위한 준비였다면 지금의 자기 통제는 삶을 정리하는 방식이기 때문입니다. 이제 우리는 얼마나 더 가질 수 있는지가 아니라 어떤 태도로 남을 것인지를 고민하는 시기에 와 있습니다.
이 시기에 자기 자신에게 계속 찌는 사람은 후회 속에서 살아갑니다. 그때 그렇게 말하지 말걸. 그때 멈췄어야 했는데. 그때 조금만 달랐더라면. 하지만 자기 자신을 이기는 사람은 다르게 말합니다. 그때의 나는 최선을 다했다고. 그 순간만큼은 나를 속이지 않았다고. 플라톤은 노년을 쇠퇴의 시기로 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욕망이 잦아들고 외부의 경쟁에서 물러난 이 시기를 영혼이 가장 정리되기 좋은 시간으로 보았습니다. 이제 우리는 욕망의 끝이 어떤 모습인지 이미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성의 목소리는 예전보다 더 또렷하게 들립니다. 중요한 것은 그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느냐, 아니면 이 나이에 무슨 소용이냐며 외면하느냐입니다. 자기 자신과의 싸움은 거창하지 않습니다. 하루에 한 번, 자기 마음을 속이지 않는 것. 하기 싫지만 해야 할 것 하나를 해내고, 하고 싶지만 하지 말아야 할 것 하나를 내려놓는 것. 그것이면 충분합니다. 그 하루는 자기 자신에게 지지 않은 하루입니다. 우리는 평생 남과 싸우며 살아왔습니다. 이제 그 싸움에서 조금 물러나도 괜찮은 나이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자기 자신과의 싸움만큼은 끝까지 포기하지 않아도 됩니다. 이 싸움은 누군가를 이기기 위한 싸움이 아니라 자기 삶을 존중하기 위한 싸움이기 때문입니다. 가장 위대한 승리는 남을 이기는 승리가 아니라 오늘의 나보다 조금 더 정직해지는 승리입니다. 우리는 나이가 들수록 이런 말을 자주 합니다. 이제 와서 무엇을 바꾸겠느냐고. 사람은 원래 쉽게 변하지 않는다고 말입니다. 살아온 시간이 길어질수록 우리는 스스로를 이미 완성된 사람처럼 여기게 됩니다. 마치 더 이상 손댈 수 없는 하나의 성격, 하나의 인생처럼 말입니다. 그러나 플라톤은 인간을 그렇게 보지 않았습니다. 그는 인간을 완성된 존재가 아니라 평생에 걸쳐 만들어지는 존재로 보았습니다. 인간은 태어날 때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매일의 삶 속에서 조금씩 빚어지는 존재라고 말했습니다. 우리는 흔히 성격은 타고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나는 원래 이런 사람이라고 말하며 그 말로 스스로를 설명하고 또 스스로를 포기합니다. 하지만 플라톤은 인간을 그렇게 단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인간을 고정된 성격이 아니라 방향을 가진 영혼으로 보았습니다. 어디를 향해 살아가느냐에 따라 인간은 언제든 다른 사람이 될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플라톤의 국가를 보면 흥미로운 점이 하나 있습니다. 이 책은 정의와 정치에 대한 이야기로 잘 알려져 있지만 그 출발점은 의외로 소박합니다. 그는 정의가 무엇인지 말하기 전에, 국가가 어떻게 운영되어야 하는지 말하기 전에 먼저 이런 질문을 던집니다. 아이들에게 무엇을 가르쳐야 하는가? 그리고 플라톤은 아주 단순하게 대답합니다. 먼저 좋은 습관을 들게 하라고 말입니다. 지식을 가르치기 전에, 기술을 익히게 하기 전에 말과 행동이 자연스럽게 몸에 배도록 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생각한 대로 사는 존재가 아니라 반복한 대로 살아가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플라톤은 알고 있었습니다. 인간은 이성만으로 움직이지 않는다는 것을. 아무리 옳은 말을 들어도, 아무리 훌륭한 가르침을 받아도 삶 속에서 반복되지 않으면 그것은 곧 사라진다는 것을 말입니다. 그래서 그는 무엇을 아는가 보다 무엇을 반복하는가를 더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우리가 나이가 들수록 변하기 어렵다고 느끼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능력이 사라져서가 아닙니다. 가능성이 없어져서도 아닙니다. 이미 굳어진 것은 영혼이 아니라 습관입니다. 같은 시간에 일어나고, 같은 방식으로 하루를 보내고, 같은 말투로 반응하며 살아온 시간이 길어질수록 우리는 그것을 나 자신이라고 착각하게 됩니다. 하지만 플라톤의 눈으로 보면 그것은 본성이 아니라 훈련의 결과입니다. 훈련이 반복되면 성격처럼 보일 뿐, 인간은 언제나 훈련되는 존재라고 그는 말합니다. 훈련이 멈춘 것이지 변화가 불가능해진 것은 아닙니다. 플라톤은 인간의 영혼을 하나의 방향성을 가진 것으로 보았습니다. 그 방향이 어디를 향하고 있는지가 삶을 결정합니다. 그래서 그는 동굴의 비유를 통해 말합니다. 같은 장소에 있어도, 같은 현실 속에 살아도 무엇을 보고 있느냐에 따라 사람은 전혀 다른 삶을 산다고 말입니다.
변화란 갑작스러운 결심이 아닙니다. 플라톤에게 변화란 시선을 옮기는 일입니다. 늘 보던 것을 보지 않기로 하고 익숙한 방향에서 조금 벗어나는 일입니다. 그것은 거창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아주 조용하고 느린 움직임입니다. 그래서 플라톤은 너무 늦었다는 말을 하지 않습니다. 대신 이렇게 묻습니다. 지금 무엇을 반복하고 있는가? 오늘 하루 어떤 생각에 오래 머물렀는지, 어떤 말들을 자주 했는지, 어떤 감정에 휩쓸렸는지를 묻습니다. 그것이 바로 지금의 나이며 곧 미래의 나라고 보았기 때문입니다. 좋은 삶은 큰 결심에서 오지 않습니다. 인생을 바꾸겠다는 선언에서 시작되지도 않습니다. 플라톤은 오히려 하루의 방향을 바꾸라고 말합니다. 말 한마디를 조금 늦추는 것, 화가 날 때 바로 반응하지 않는 것, 하루를 마치며 자신을 돌아보는 것. 그는 이것을 영혼을 돌보는 훈련이라고 불렀습니다. 플라톤에게 나이 든다는 것은 쇠퇴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성숙의 기회였습니다. 젊을 때는 욕망이 앞서고 중년에는 책임이 앞서지만 노년은 비로소 이성이 삶을 정리할 수 있는 시기라고 그는 보았습니다. 살아보았기에, 실패해보았기에, 후회해보았기에 이제야 영혼을 돌볼 수 있다고 말입니다. 그래서 플라톤의 철학은 젊은 사람보다 오히려 인생을 살아온 사람에게 더 잘 어울립니다. 그는 인생의 후반부를 끝이라고 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비로소 방향을 바로잡을 수 있는 시간으로 보았습니다. 오늘 플라톤은 우리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당신은 이미 끝난 사람입니까? 아니면 지금도 만들어지고 있는 사람입니까? 나이는 변화를 막는 이유가 아니라 변화를 천천히 시작해도 되는 자격일지도 모릅니다. 오늘 하나의 습관을 조금 다르게 해보는 것. 그 작은 반복 하나로도 인간은 다시 만들어질 수 있다고 플라톤은 말합니다. 우리는 왜 같은 실수를 반복할까요? 이미 결과를 알고 있으면서도 몸에 해로운 선택을 되풀이하고 관계를 망치는 말을 또다시 꺼냅니다. 그리고 뒤늦게 이렇게 말합니다. 왜 또 그랬을까? 사람들은 흔히 말합니다. 의지가 약해서 그렇다고, 성격이 원래 그렇다고, 이 나이가 되면 원래 잘 안 바뀐다고 말입니다. 하지만 플라톤은 이 모든 설명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는 인간을 의지로 움직이는 존재로 보지 않았고, 성격으로 고정된 존재로도 보지 않았습니다. 플라톤이 보기에 사람을 반복해서 무너뜨리는 진짜 이유는 전혀 다른 곳에 있었습니다. 그는 단호하게 말합니다. 무지보다 더 큰 불행은 없다고. 여기서 말하는 무지는 공부를 못했다는 뜻이 아닙니다. 무엇을 몰랐다는 말도 아닙니다. 플라톤에게 무지는 삶에서 무엇이 진짜로 좋은지 보지 못하는 상태였습니다. 사람은 일부러 자신을 해치지 않습니다. 사람은 늘 자기에게 더 좋다고 믿는 것을 선택합니다. 문제는 그 믿음이 자주 틀린다는 데 있습니다. 눈앞의 편안함을 진짜 좋은 것으로 착각하고 잠깐의 위안을 삶 전체의 행복으로 착각합니다. 그래서 몸에 해로운 줄 알면서도 끊지 못하고 관계를 망친다는 걸 알면서도 같은 말을 반복합니다. 플라톤은 말합니다. 그 사람은 그 선택이 정말로 해롭다는 것을 아직 알지 못한 것이라고. 이 말은 조금 불편하게 들릴지도 모릅니다. 아니, 다 알고 하는 것 아니냐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플라톤이 말한 알문 정보가 아니었습니다. 그에게 알비란 삶의 방향을 바꿀 만큼 깊이 이해한 상태였습니다. 머리로 아는 것과 삶으로 아는 것은 전혀 다른 일입니다. 건강이 중요하다는 말은 누구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건강이란 단순히 오래 사는 것이 아니라 몸이 맑고 정신이 흐트러지지 않으며 자기 삶을 스스로 다스릴 수 있는 상태라는 것을 진짜로 아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플라톤은 사람이 나쁜 선택을 하는 이유를 악한 마음에서 찾지 않았습니다. 그는 말합니다. 사람은 나빠서가 아니라 무엇이 진짜 좋은 삶인지 보지 못했기 때문에 잘못 산다고 말입니다. 이 생각은 나이가 들수록 더 중요해집니다. 우리는 종종 이렇게 말합니다. 이 나이에 뭘 바꾸겠느냐고. 하지만 플라톤은 인간을 완성된 존재로 보지 않았습니다. 그는 인간을 평생에 걸쳐 형성되는 존재로 보았습니다. 오늘의 생각이 내일의 습관을 만들고 오늘의 습관이
내일의 나를 만든다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플라톤은 정의나 정치 이야기를 하기 전에 먼저 습관을 이야기합니다. 사람은 하루아침에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매일 반복하는 말과 행동이 조금씩 인간을 빚어냅니다. 나이가 들수록 사람이 변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이미 오래 굳어진 방식이 더 자연스러워질 뿐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늦은 걸까요? 플라톤은 그렇지 않다고 말합니다. 노년은 배움이 끝난 시기가 아니라 무엇이 중요한지 다시 물을 수 있는 시기입니다. 젊을 때는 속도 때문에 보이지 않던 것들이 이제는 보이기 시작합니다. 관계의 무게, 말 한마디의 흔적, 사람 하나를 지키는 일이 얼마나 어려운지 이제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같은 실수를 반복한다면 그것은 의지의 문제가 아닙니다. 아직 그 소중함을 끝까지 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플라톤이 말한 무지는 모르는 상태가 아니라 늦게 알아차리는 상태입니다. 깨지고 나서야 알게 되고 잃고 나서야 보게 되는 상태입니다. 플라톤의 철학은 후회를 키우지 않습니다. 자책을 요구하지도 않습니다. 그는 이 질문 하나만 남깁니다. 나는 지금 무엇을 좋다고 믿고 있는가? 그리고 그 믿음은 정말 나를 살리는가? 과거를 바꿀 수는 없지만 기준은 다시 세울 수 있습니다. 오늘 무엇을 말할지, 무엇을 참을지, 무엇을 내려놓을지. 이 작은 선택들이 조용히 인간을 바꿉니다. 플라톤은 말합니다. 인간은 보는 만큼 산다고. 오늘 조금 더 분명하게 본다면 내일은 조금 다른 선택을 할 수 있다고. 이것이 플라톤이 지금도 우리에게 건네는 말입니다. 우리는 언제부터 세상을 놀라워하지 않게 되었을까요? 언제부터 우리는 세상을 보면서도 더 이상 바라보지 않게 되었을까요? 어릴 적 우리는 모든 것이 신기했습니다. 하늘에 떠 있는 구름을 보며 왜 떨어지지 않는지 물었고, 밤하늘의 별을 보며 왜 반짝이는지 궁금해했습니다. 새는 왜 날 수 있는지, 사람은 왜 태어나고 왜 죽는지 질문은 끝이 없었습니다. 그 질문은 누가 가르쳐 준 것이 아니었습니다. 시험에 나오지도 않았고 정답이 정해져 있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살아있다는 감각 자체가 질문이었고 호기심은 인간에게 가장 자연스러운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느 순간부터 묻지 않게 됩니다. 해가 뜨는 것도, 꽃이 피는 것도, 사람이 태어나고 늙어가는 것도 모두 당연한 일이 되어버립니다. 세상은 더 이상 놀라움의 대상이 아니라 그저 배경이 됩니다. 매일 반복되는 풍경, 익숙한 하루, 예상 가능한 내일. 그리고 바로 이 지점에서 플라톤은 가장 큰 위험이 시작된다고 말합니다. 플라톤은 말합니다. 철학은 지식에서 시작되지 않는다고. 철학은 놀라움에서 시작된다고. 우리는 흔히 철학을 어렵게 생각합니다. 복잡한 개념, 낯선 용어, 현실과는 거리가 먼 학문이라고 느낍니다. 하지만 플라톤에게 철학은 책 속에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철학이란 당연하다고 여겨온 것 앞에서 다시 한번 멈춰 서는 능력이었습니다. 왜? 라고 묻는 용기였습니다. 놀라움을 잃는 순간 우리는 생각하기를 멈춥니다. 생각을 멈춘 순간 우리는 살아는 있지만 깨어있지 않은 상태가 됩니다. 그래서 플라톤은 사람들의 삶을 하나의 이야기로 설명합니다. 바로 동굴의 이야기입니다. 깊은 동굴 속에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어릴 때부터 묶여 있어 고개를 돌릴 수조차 없습니다. 그들이 볼 수 있는 것은 동굴 벽에 비친 그림자뿐입니다. 그 그림자는 사람의 모습 같기도 하고 물건의 형상 같기도 합니다. 그들은 평생 그 그림자만 보며 살아갑니다. 그리고 그것이 세상의 전부라고 믿습니다. 어느 날 그중 한 사람이 묶인 사슬이 풀려 동굴 밖으로 나가게 됩니다. 처음에는 눈이 부셔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빛은 아프고 진실은 불편합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자 그는 처음으로 진짜 세상을 보게 됩니다. 햇빛을 보고 하늘을 보고 사물의 실제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는 다시 동굴로 돌아옵니다. 사람들에게 말합니다. 우리가 보던 것은 그림자일 뿐이라고. 진짜 세상은 밖에 있다고. 하지만 동굴 속 사람들은 그의 말을 믿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를 이상한 사람이라 여기고 조용히 하라고 말합니다.
플라톤이 말한 동굴은 어딘가에 있는 특별한 장소가 아닙니다. 그 동굴은 바로 우리가 아무 의심 없이 살아가는 일상입니다. 매일 반복되는 하루, 늘 그렇다고 여기는 관계, 한 번도 다시 묻지 않은 생각들. 그 안에서 우리는 세상을 안다고 믿지만 사실은 익숙한 그림자만 보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시니어가 된 우리는 종종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 세상 다 겪어봤다. 웬만한 건 다 안다. 하지만 플라톤은 묻습니다. 정말로 아는 것일까요? 아니면 더 이상 묻지 않게 된 것일까요? 어릴 때 우리는 모른다는 사실이 부끄럽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자유롭게 질문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나이가 들수록 우리는 모른다는 말을 꺼내기 어려워합니다. 경험이 쌓이고 체면이 생기고 이 나이에 그런 질문은이라는 말이 먼저 떠오릅니다. 그 순간 놀라움은 사라집니다. 플라톤은 인간의 영혼을 세 부분으로 나누어 설명했습니다. 이성, 기계의 욕망. 젊을 때는 욕망이 앞서고 중년에는 기계가 앞서며 노년에는 이성이 깨어나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노년은 끝이 아니라 비로소 사유가 가능해지는 시간입니다. 속도를 늦출 수 있고 바쁘다는 핑계를 내려놓을 수 있는 시기입니다. 젊을 때 우리는 너무 바빠서 묻지 못했습니다. 먹고 살아야 했고 가족을 책임져야 했고 하루를 버텨내는 것만으로도 벅찼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잠시 멈출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때 플라톤은 말합니다. 지금부터가 진짜 철학의 시간이라고. 놀라움이란 처음 보는 것 앞에서만 느끼는 감정이 아닙니다. 놀라움이란 늘 보던 것을 처음 보듯 다시 바라보는 능력입니다. 매일 떠오르는 해를 보며 왜 이렇게 정확히 떠오르는지 묻는 것. 사람의 얼굴을 보며 이 사람은 어떤 시간을 지나왔을지 생각해보는 것. 내 몸의 변화를 느끼며 이 노화가 나에게 무엇을 말해주는지 가만히 귀 기울이는 것. 이 모든 것이 철학입니다. 플라톤은 죽음에 대해서도 말합니다. 그는 죽음을 단순한 끝이나 공포로 보지 않았습니다. 죽음은 삶을 더 또렷하게 바라보게 하는 거울이라고 말했습니다. 죽음을 생각하는 이유는 절망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지금의 삶을 헛되이 흘려보내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놀라워하지 않게 되었을 때 삶은 편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얕아집니다. 플라톤은 편안한 무지보다 불편한 사유를 선택하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생각하는 삶만이 인간을 인간답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 정답을 얻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다만 질문 하나만 마음에 남았으면 합니다. 나는 아직 세상을 놀라워할 수 있는가? 그 질문이 살아있는 한 우리의 영혼은 아직 깨어 있습니다. 세상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익숙해졌을 뿐입니다. 오늘부터 조금만 천천히 바라보면 어떨까요? 하늘을, 사람을, 그리고 나 자신을. 플라톤은 말합니다. 철학은 멀리 있지 않다고. 지금 여기에서 놀라워하는 순간 이미 시작되었다고. 우리는 너무 쉽게 많은 것을 얻는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기다릴 필요도 애쓸 이유도 점점 사라졌습니다. 버튼 하나로 물건이 오고 몇 분짜리 영상 하나로 지식을 얻었다고 느끼며 약 하나로 몸과 마음까지 바꿀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합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빠를수록 좋다고 힘들이지 않는 것이 똑똑한 삶이라고 말입니다. 그러나 오래전 플라톤은 전혀 다른 질문을 던졌습니다. 노력 없이 얻은 것이 과연 그 사람의 것일 수 있는가? 오늘 우리는 이 질문 앞에 잠시 멈춰 서보려 합니다. 플라톤은 인간의 영혼이 단순하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우리 안에는 욕망하는 마음, 분노하고 밀어붙이는 마음, 그리고 생각하고 판단하는 이성의 마음, 이 세 가지가 함께 산다고 했습니다. 이 세 가지가 조화를 이룰 때 사람은 비로소 자기 삶의 주인이 된다고 보았습니다. 하지만 빠르고 쉬운 것들은 이 조화를 만들 시간을 주지 않습니다. 욕망은 즉각 채워지지만 이성은 따라갈 틈이 없습니다. 플라톤이 보기에 이것은 편리함이 아니라 영혼의 훈련이 사라지는 상태였습니다. 플라톤은 동굴의 비유를 통해 인간의 상태를 설명합니다. 사람들은 어릴 때부터 동굴 안에 묶여 벽에 비친 그림자만을 보고 살아갑니다. 그들은 그것이 세상의 전부라 믿습니다. 다른 것을 본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다 어느 날 한 사람이 고통을 무릅쓰고 동굴 밖으로 나갑니다. 눈은 아프고 빛은 너무 밝아 처음에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자 그는 비로소 진짜 사물을 보고 진짜 빛을 알게 됩니다. 플라톤은 말합니다. 진리는 언제나 불편한 과정을 통과해야만 만날 수 있다고. 요즘 우리는 어떤 선택을 하고 있을까요? 힘든 과정은 건너뛰고 결과만 얻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플라톤은 묻습니다. 그 결과를 감당할 준비가 우리 안에 만들어졌는가? 노력 없이 얻은 지식은 필요할 때 우리를 도와주지 않습니다. 고통 없이 얻은 깨달음은 삶이 흔들릴 때 붙잡을 힘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아직 우리 영혼의 일부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플라톤에게 교육이란 정보를 많이 아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교육이란 영혼의 방향을 바꾸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교육이란 눈을 새로 만들어주는 것이 아니라 이미 있는 눈이 올바른 곳을 보게 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방향 전환에는 반드시 시간이 필요합니다. 기다림과 실패, 반복과 지루함, 이 모든 것이 사람을 안쪽에서 단단하게 만듭니다. 우리는 이미 그 시간을 살아온 세대입니다. 일을 배우는데 시간이 걸렸고 사람을 이해하는데도 세월이 필요했으며 삶이 뜻대로 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천천히 받아들여야 했습니다. 플라톤이 보기에 이런 삶이야말로 가장 철학적인 삶이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영혼이 단련된 삶이기 때문입니다. 요즘 세상은 늦으면 뒤처진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플라톤은 다르게 말했을 것입니다. 늦더라도 자기 길을 가는 사람이 결국 자기 삶을 산다고 말입니다. 빨리 얻은 것은 쉽게 사라집니다. 하지만 오래 걸려 얻은 것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것은 기억이 아니라 사람이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제 무언가를 더 얻어야 할 나이가 아니라 이미 얻은 것의 의미를 정리할 나이에 와 있습니다. 그래서 플라톤의 질문은 지금 더욱 중요합니다. 노력 없이 얻은 것이 과연 내 것이었는가? 아니면 내 삶을 만들었던 것은 그 길고 느렸던 시간들이었는가? 이 질문에 오늘 당장 답을 내릴 필요는 없습니다. 플라톤은 언제나 정답보다 질문을 남겼습니다. 다만 그는 이 질문을 안고 살아가는 사람과 한 번도 묻지 않은 사람의 삶은 분명히 다르다고 믿었습니다. 오늘 이 시간이 답을 주지는 못하더라도 삶을 돌아보는 하나의 멈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 멈춤 속에서 우리는 비로소 자기 삶을 다시 소유하게 됩니다. 우리는 하루에도 수없이 말을 합니다. 아침에 건네는 인사 한마디, 사람들과 나누는 안부, 그리고 아무에게도 들리지 않는 마음속 말까지. 말은 너무 익숙해서 우리는 그 말들이 어디에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깊이 생각하지 않고 살아갑니다. 하지만 플라톤은 말이 결코 가볍지 않다고 보았습니다. 말은 단순한 소리가 아니라 생각의 흔적이며 영혼의 방향이라고 말했기 때문입니다. 사람이 어떤 말을 하는지는 그 사람이 어떤 삶의 방향을 향해 가고 있는지를 그대로 드러냅니다. 플라톤에게 말은 삶의 결과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말이 삶을 만들었습니다. 사람이 반복해서 내뱉는 말은 결국 그 사람의 생각이 되고 생각은 습관이 되며 습관은 인생의 모습이 됩니다. 그래서 그는 말 한마디를 영혼의 문제로 보았습니다. 우리는 흔히 이렇게 말합니다. 그냥 한 말이야. 하지만 플라톤의 눈으로 보면 세상에 그냥 한 말은 없습니다. 무심코 던진 말일수록 그 사람의 진짜 마음에 더 가까운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마음이 어지러우면 말도 어지러워지고 말이 거칠어지면 삶도 점점 거칠어집니다. 특히 가장 위험한 말은 남에게 하는 말이 아니라 스스로에게 하는 말입니다. 나는 안 돼. 이 나이에 뭘. 이미 늦었어. 이런 말들은 현실을 설명하는 말이 아니라 현실을 결정하는 말입니다. 아무도 듣지 않아도 이 말들은 조용히 영혼 안으로 스며들어 사람을 스스로 가두어 버립니다. 플라톤은 사람들이 스스로 만든 말의 감옥 속에서 산다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동굴의 비유를 통해 인간의 삶을 설명했습니다. 동굴 속 사람들은 벽에 비친 그림자를 진짜라고 믿으며 살아갑니다. 그들이 나누는 말은 모두 그림자에 대한 말입니다. 크다, 작다, 무섭다, 안전하다.
하지만 그 말들은 진실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착각을 반복하는 말에 불과합니다. 사람은 자기가 보고 있는 것만큼만 말합니다. 그래서 말이 바뀌지 않는 이유는 세상이 바뀌지 않아서가 아니라 우리가 바라보는 방향이 바뀌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플라톤은 말보다 먼저 눈을 돌려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진짜를 보지 못한 채 하는 말은 아무리 그럴듯해 보여도 결국 그림자에 대한 말일 뿐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말해야 할까요? 플라톤은 말을 잘하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먼저 침묵할 줄 아는 사람이 되라고 했습니다. 침묵은 아무 말도 하지 않는 시간이 아니라 말을 고르기 위한 시간입니다. 생각 없이 나오는 말보다 한 번 멈추고 고른 말이 영혼을 지키기 때문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말은 많아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시니어의 삶에서 중요한 것은 말의 양이 아니라 말의 무게입니다. 이제는 설득하는 말보다 돌아보는 말이, 설명하는 말보다 정리하는 말이 필요한 시간입니다. 플라톤이 말한 좋은 말이란 듣기 좋은 말이 아니었습니다. 좋은 말은 영혼을 선한 방향으로 이끄는 말이었습니다. 때로는 불편하고 때로는 침묵보다 무거울 수도 있지만 그 말은 사람을 낮추지 않고 스스로를 속이지 않으며 진실에서 도망치지 않습니다. 그래서 플라톤은 우리에게 질문을 남깁니다. 오늘 하루 내가 가장 많이 한 말은 무엇이었는가? 그 말은 나를 살렸는가? 아니면 조금씩 무너뜨렸는가? 타인을 향한 말이든 나 자신에게 한 말이든 그 말은 내 영혼을 어디로 데려가고 있었는가? 플라톤은 말 조심하라는 교훈을 남긴 사람이 아닙니다. 그는 그보다 더 근본적인 이야기를 했습니다. 영혼을 돌보라고 말했습니다. 영혼이 바로 서면 말은 함부로 흘러나오지 않고 삶도 쉽게 무너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오늘 하루 말을 줄이려 애쓰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대신 말 한마디를 하기 전에 그 말이 나를 어디로 데려갈지 잠시만 생각해보면 충분합니다. 그것이 플라톤이 말한 철학의 시작이었고 지금 이 나이에 가장 필요한 질문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평생을 배우며 살아옵니다. 학교에서 배웠고 사회에서 배웠으며 수많은 선택과 후회의 순간 속에서 삶 자체로부터 배워왔습니다. 배움은 언제나 우리 곁에 있었지만 정작 우리는 한 번쯤 멈춰서서 이런 질문을 던진 적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교육은 도대체 무엇을 위한 것일까? 우리는 왜 이렇게 오랫동안 배워왔을까 하는 질문 말입니다. 점수를 잘 받기 위해서였을까요? 남들보다 앞서기 위해서였을까요? 더 많은 정보를 머릿속에 쌓아두기 위해서였을까요? 우리는 그렇게 배워왔고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인생의 어느 지점에 이르러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나는 참 많이 배웠는데 정작 나 자신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다는 생각 말입니다. 고대 그리스의 철학자 플라톤은 이 질문을 아주 오래전에 이미 던진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교육에 대해 분명한 입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플라톤에게 교육은 지식을 전달하는 일이 아니었습니다. 교육은 정보를 쌓는 과정도 기술을 익히는 훈련도 아니었습니다. 그에게 교육이란 인간의 영혼을 변화시키는 과정이었습니다. 플라톤은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아무것도 모르는 빈 그릇이 아니라고 말입니다. 이미 중요한 것은 우리 안에 잠들어 있으며 교육이란 그 잠든 것을 깨우는 일이라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교육을 주입이 아니라 전환이라고 불렀습니다. 보는 방향을 바꾸는 일, 삶을 바라보는 눈을 돌려 세우는 일이 바로 교육이라는 것입니다. 플라톤은 이를 설명하기 위해 하나의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바로 동굴의 비유입니다. 어두운 동굴 속에 사람들이 태어날 때부터 묶여 살아갑니다. 그들은 뒤를 돌아볼 수 없고 오직 벽에 비친 그림자만을 보며 살아갑니다. 그 그림자가 전부라고 믿으며 그것이 현실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던 어느 날 누군가가 묶인 줄에서 풀려 동굴 밖으로 나가게 됩니다. 처음에는 눈이 부셔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익숙했던 그림자보다 오히려 더 혼란스럽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자 그는 점점 진짜 사물과 빛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비로소 깨닫게 됩니다. 자신이 보고 있던 것이 전부가 아니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플라톤은 말합니다.
교육이란 누군가를 억지로 동굴 밖으로 끌어내는 일이 아니라 스스로 뒤돌아보게 만드는 일이라고. 익숙함을 의심하게 하고 당연하다고 믿어왔던 것을 질문하게 만드는 힘, 그것이 교육이라고 말입니다. 이 이야기는 우리의 삶과도 닮아 있습니다. 우리는 평생 여러 가지 그림자 속에서 살아왔습니다. 성공해야 가치 있는 사람이라는 생각, 남들보다 앞서야 안전하다는 믿음, 나이가 들면 배움은 끝난다는 체념. 이 믿음들은 우리를 지탱해주기도 했지만 동시에 우리를 가두기도 했습니다. 플라톤이라면 이렇게 물었을 것입니다. 그것이 정말 진실인가, 아니면 익숙해진 생각일 뿐인가? 교육은 바로 이 질문을 가능하게 만드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플라톤의 관점에서 보면 나이 들어서의 배움은 늦은 것이 아니라 오히려 가장 깊어질 수 있는 배움입니다. 젊을 때의 교육이 역할과 생존을 위한 것이었다면 지금의 교육은 삶의 의미를 정리하는 교육입니다. 무엇이 정말 중요했는지, 무엇을 쫓느라 놓쳤는지, 이제는 무엇을 내려놓아도 되는지를 배우는 시간입니다. 플라톤에게 삶의 목적은 성공이 아니라 영혼의 상태였습니다. 돈이 많아도 영혼이 어지러우면 그 사람은 불행하다고 보았습니다. 반대로 가진 것이 많지 않아도 영혼이 조화롭다면 그 사람은 잘 살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교육의 목적은 더 많이 가지게 하는 것이 아니라 더 바르게 살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지금 무엇을 배우며 살아가야 할까요? 더 빨리 사는 법이 아니라 천천히 판단하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더 많이 말하는 법이 아니라 제대로 듣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더 이기는 법이 아니라 내 욕망을 다스리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이것이 플라톤이 말한 교육이며 인생의 후반에서 비로소 가능한 배움입니다. 플라톤은 배움이 특정 시기에 끝난다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영혼이 살아있는 한 교육은 계속된다고 보았습니다. 우리가 여전히 질문하고 있다면, 우리가 여전히 흔들리고 있다면 그 자체가 아직 배우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오늘은 이 질문 하나만 마음에 남겨도 충분합니다. 나는 지금 무엇을 더 알기 위해 이 시간을 살고 있는가? 아니면 어떤 사람이 되기 위해 이 시간을 살고 있는가? 플라톤이라면 두 번째 질문이야말로 교육의 시작이라고 말했을 것입니다. 교육은 학교에 있을 때만의 일이 아닙니다. 교육은 우리 인생의 방향을 조금씩 바로잡아주는 과정입니다. 오늘 이 시간이 새로운 지식을 주지 않았더라도 조금 다른 생각을 하게 만들었다면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우리는 매일 읽습니다. 너무 자연스러워서 읽고 있다는 사실조차 느끼지 못한 채로 말입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가장 먼저 문장이 들어옵니다. 휴대폰 화면에 뜬 뉴스 제목, 메시지 알림, 누군가의 생각과 말. 하루는 그렇게 타인의 문장으로 이미 시작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합니다. 요즘은 너무 많이 읽어서 문제라고 말입니다. 하지만 플라톤은 이렇게 묻습니다. 정말로 읽고 있는가 하고 말입니다. 플라톤에게 읽는다는 것은 글자를 아는 일이 아니었습니다. 정보를 쌓는 일도 아니었습니다. 그에게 독서는 영혼이 무엇을 닮아가고 있느냐의 문제였습니다. 플라톤은 인간의 영혼이 보고, 듣고, 자주 접하는 것과 닮아간다고 보았습니다. 사람은 자신이 매일 바라보는 방향으로 조금씩 변해간다고 생각했지요. 그래서 그는 묻습니다. 당신은 무엇을 보고 사는가? 당신의 영혼은 매일 어디를 향하고 있는가? 이 질문은 지금을 사는 우리에게도 그대로 이어집니다. 우리는 하루에도 수없이 많은 글을 읽지만 그중 과연 몇 개가 우리의 삶을 더 나은 방향으로 이끌고 있을까요? 플라톤은 이데아라는 개념을 말했습니다. 우리가 눈으로 보는 세계는 완전하지 않으며 그 이면에 변하지 않는 기준, 참된 가치가 존재한다고 보았습니다. 그는 말합니다. 사람은 자주 바라보는 것을 옳다고 믿게 되고 좋은 것이라고 착각하게 된다고 말입니다. 만약 우리가 매일 자극적인 말, 분노를 키우는 글, 비교와 불안을 부추기는 문장들만 읽는다면 우리의 영혼은 과연 어디로 향하게 될까요? 플라톤은 이런 상태를 영혼이 흐려지는 삶이라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그에게 중요한 것은 얼마나 많이 읽느냐가 아니었습니다. 무엇을 향해 읽느냐가 더 중요했습니다. 플라톤은 인간의 영혼이 이성,
기계, 욕망 이 세 가지로 이루어져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이 셋 중 어느 것이 우리를 이끌고 있는지는 우리가 매일 읽는 글에서 드러난다고 보았습니다. 욕망을 자극하는 글을 읽으면 욕망이 커지고 분노를 부추기는 말을 반복해서 접하면 분노가 자랍니다. 반대로 삶을 돌아보게 만드는 문장, 조용히 생각하게 하는 글을 읽을 때 이성은 다시 힘을 얻습니다. 그래서 플라톤에게 독서는 취미가 아니라 훈련이었습니다. 영혼을 단련하는 행위였습니다. 아무 음식이나 먹으면 몸이 망가지듯 아무 글이나 읽으면 영혼도 흐려진다고 그는 보았습니다. 이 말은 인생의 후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더 깊게 다가옵니다. 젊을 때는 속도가 중요했지만 이제는 방향이 중요해지는 시기이기 때문입니다. 얼마나 많이 알았느냐보다 무엇을 남기고 살아왔는지가 중요해지는 때입니다. 플라톤은 이렇게 말합니다. 배운다는 것은 새로 얻는 것이 아니라 본래 알던 것을 떠올리는 일이라고 말입니다. 그에게 독서는 지식을 더하는 행위가 아니라 삶의 본질을 다시 기억해내는 과정이었습니다. 그래서 좋은 독서는 읽고 나서 머리가 복잡해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마음이 조용해집니다. 아, 내가 이걸 잊고 살았구나. 이런 생각이 들게 만드는 글. 그것이 플라톤이 말한 참된 독서였습니다. 우리는 이미 많은 시간을 살아왔습니다. 수많은 선택을 했고 수많은 후회도 안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새로운 정보보다 의미 있는 질문이 더 중요해집니다. 플라톤의 독서는 그 질문을 우리에게 조용히 돌려줍니다. 나는 무엇을 중요하게 여기며 살아왔는가? 나는 어떤 것을 쫓아왔는가? 그리고 지금 나는 무엇을 닮아가고 있는가? 플라톤은 말합니다. 성찰 없는 삶은 살 가치가 없다고. 하지만 이 말은 우리를 몰아붙이기 위한 말이 아닙니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오늘 읽는 한 문장, 오늘 마음에 남기는 한 생각이 영혼의 방향을 바꿀 수 있다는 믿음입니다. 이제 우리는 선택할 수 있습니다. 더 많이 읽을 것인가, 아니면 더 깊이 읽을 것인가. 플라톤이라면 이렇게 말했을 것입니다. 당신이 읽는 문장이 당신의 영혼을 어디로 데려가고 있는지 한 번쯤은 물어보라고 말입니다. 오늘 하루 당신의 영혼은 무엇을 읽고 있습니까?